일단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순열인데, 순열을 배우기 전에 경우의 수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한번 공부해 볼 거고, 경우의 수를 배우면 같이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기 조그맣게 써 있네요. 실험이나 관찰을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인데, 여기 좀 뭐가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냐면은 동일한 조건을 계속 반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엄청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경우의 수에서 그나마 많이 나오는 사건은 주사위를 한 개 던진다든지 아니면은 동전을 한 개 던지는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혹시 주사위를 한 개 던지면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6가지 나오겠죠. 그럼 6가지 뭐뭐 있냐면은 1부터 6까지 나오는 거고, 만약에 동전 한 개 던져볼게.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얘는 2가지겠죠. 뭐 나올 수 있어? 앞면, 뒷면. 그럼 보자. 만약에 쌤이 동전을 2개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을까요? 4가지 있겠죠. 그럼 여기서 4가지는 뭐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 쓰는 버전도 있고요. 앞면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헤드, H라고 하고, 뒷면을 보통 테일, T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는 쌤이 한번 영어로 써보고 싶은데, 이 4가지에는 앞면도 있고, 앞면 뒷면도 있고, 뒷면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주사위 2개 가기 전에 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다 비슷한 시기에 중딩 애들도 이걸 배우거든. 그래서 얘를 한번 잘 구해볼게요. 동전 3개 던지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8가지. 또 동전 2개를 던지면은 첫 번째 주사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고, 두 번째 주사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니까 둘이 곱하면은 36가지가 나온다는 거. 그럼 잘 봐. 얘만 한번 넘어가 볼게. 주사위 1개랑 동전 2개를 던져보겠습니다. 이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올까요? 24가지. 주사위 1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고요. 동전 2개 던지면 아까 2가지 곱하자고 했으니까 4가지. 둘도 곱할 겁니다. 24가지. 그래서 이렇게 너네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직접 세야 되고요.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주사위랑 동전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다 구하고 곱하기만 하지만 곱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배울 내용은 경우의 수를 배울 때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뭐로 나눠지냐면은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를 공부할 거고, 약간 외워주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문장에서 뭐 합인데 왜 저기 나와있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라 써있구나. 동시에란 단어가 나오면은 곱을 해주면 되고요. 합법칙은요, 동시에 말고 또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합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문장 읽어보고 또는 나오면 경우의 수에 더해주면 되고요. 동시에 나오면 곱하기 해주면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선생님이 만약에 1부터 10까지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카드 중에서 내가 2의 배수를 뽑는 경우의 수 또는 7의 배수를 뽑는 경우를 한번 구해달라고 했어. 이 1부터 10까지 카드 중에서 2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를 뽑는 경우의 수 구해달라고 했는데, 2의 배수 몇 개 나옵니까? 2, 4, 6, 80 5가지 나오고요. 7의 배수는요 7 1가지 나오겠죠. 또는이니까 뭐 해주면 돼? 더하기 해주면 됩니다. 쉽죠? 또는 나오면 더하기 해주면 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또는만 보고 풀면 안 되고요. 여기서 얘랑 비슷한 거 알려줄 거야. 나머지 안 나와 있죠. 봐봐. 5의 배수로 가볼게. 5의 배수 몇 개 있지? 2개. 더하면 몇 개? 근데 틀렸죠. 왜 안 되지? 점알 때문에. 여기서 맞아. 우리가 이 합법칙,
또는 법칙 풀 때 항상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동시에 일어날 때 그냥 무작정 더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만 더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잘 보시면은 2의 배수랑 5의 배수 중에서는 동시에 속하는 숫자가 있죠. 뭐 있어요? 10. 우리 10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두 번 셌어. 한번 뭐 해줘야 돼요? 빼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랑 비슷한 게 뭐 있냐면요. 만약에 쌤이 5의 배수랑 2의 배수 세달래. 근데 어떻게 세버렸냐면은 예로 가볼까? 겹치는 거 없는 걸로. 3의 배수랑 5의 배수를 세달래. 근데 내가 이렇게 구해버렸어. 그럼 뭐가 이상하죠? 3의 배수를 덜 셌죠. 그래서 이 합의 법칙을 쓸 때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신경 써주면 되는데 일단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되고요. 빠짐없이 세주셔야 됩니다. 너네가 구하는 과정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꼭 이 두 가지를 너네가 지켜줘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또는 나오면은 더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곱법칙은 얘로 가볼까요? 동시에니까 뭐로 가볼까? 일단 얘부터 가볼까? 일단 동시에가 너네가 느끼기에 뭐가 있습니까? 동시에라는 단어가 딱 느꼈을 때 어떤 말이냐면은 동시에라는 건 이 두 가지 분패를 동시에 던져달래.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두 개를 한꺼번에 던지면 되는데 여기 순열 가조함에서 이 순열 단어의 동시에서 경우의 수의 동시에는요. 얘를 꼭 두 개를 한 번에 던지는 게 아니고 흰색을 먼저 던진 다음에 연두색을 던져도 돼. 꼭 두 개를 동시에 던지란 말이 아니야. 하나 던지고 그 다음 거 던져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쌤이 얘처럼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동시라는 단어만 보고 곱법칙 하는 게 아니고요. 뭐도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은 방금 한 말인데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해라 이런 문장의 뜻이 나오면은 곱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잘 봐. 방금 뭐라고 했냐면은 흰색깔 분필도 던지고 연두색도 던지라고 했어.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해라 이런 문장으로 해석이 되면 뭐 해달라고요? 곱하기. 그럼 당연히 이런 것도 있겠죠. 또는 반대입니다. 그럼 뭐도 있겠어? 그리고. 그리고 얘랑 비슷한 느낌이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문장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이면 곱하기 해주세요. 한 가지 일이면. 너네가 어떤 일을 봤을 때 이 조건이 쭉 이어져 있어. 한 가지 일이면 곱하기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경우의 수는 딱 보면 알겠지만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만 해주면 되는데 이게 조금 광범위해. 또는이나 동시만 보고 풀면은 당연히 1품이니까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개념을 기억해주고 하나 또 팁을 주자면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봤는데 동시에가 아니야. 그럼 더하기겠죠. 마찬가지로. 더하는 게 아니야. 그럼 곱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개 구분해주면 될 것 같고요. 제일 기초적으로 얘 문제가 뭐가 있냐? 이런 거 있죠? 서울에서 대전 찍고 부산 가는 거. 서울에서 대전 가는 길이 이제 3개 있고요. 대전에서 부산 가는 길은 4가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봐. 뭐로 해석할 거냐면 얘로. 일단 이 문제는 뭐가 없어? 동시에도 없고 또는도 없고. 그럼 해석해야 돼. 근데 잘 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여기 딱 보니까 서울에서 대전 갔다가 대전에서 부산 가는 거잖아. 그럼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하는 거네? 한 가지 일이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한 가지 일이니까 둘이 뭐 해주면 되냐면은 곱하기. 근데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게 몇 가지입니까? 3가지. 대전에서 부산 가는 건요? 4가지. 뭐 하면 돼요?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가 안 나와도 너네가 생각을 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경우의 수는 조금 아예 뒤에 배운 내용이 다른 거여서 여기 밑에 문제 있죠? A단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쉬운 걸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해보고 얘들아 샌도 해볼 거야. 왜냐면 여기 유형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거 2개 풀고 바로 가볼까 그러면 샌으로? 경우의 수 먼저 해보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3부터 10까지 카드가 있는데
평균이 4 또는 5가 되고 싶대요. 잘 보자. 4 또는 5가 되고 싶대요. 또는 합법칙. 평균 4 되는 거 병무의 수, 5 되는 거 병무의 수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쌤 추천은 이렇게 볼게. 3개의 카드를 평균 내는 건 더해서 3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럼 4 나오는 경우랑 5 나오는 경우는 합이 뭐랑 뭐로 나오면 돼? 12랑 15가 나오면 될 것 같아. 그럼 12 나오는 거 먼저 구해볼게요. 작은 숫자 먼저 깔아주세요. 3, 4, 7이야? 5 나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 5. 이제 안 나오네. 맞지? 8이니까. 되나 이거? 안 되지. 10이 나와야 되는데 14네? 안 되네? 끝?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가볼게요. 셋이 더해서 15 나와야 되는데 3, 5, 3, 4, 8, 3, 5, 7, 3, 6은 안 될 것 같아. 6, 6이어서. 그러면은 4, 5, 9니까 6까지. 여기 3개 있네요. 여기 1개 있고. 또는 겹치는 거 없죠? 10이랑 15가 겹칠 수 없으니까 둘이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4가지. 얘는 아까 쌤이랑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거긴 한데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A, B, C, D 사이를 연결한 글이 있는데요. 응? 갑과 을이 동시에 출발하네요? 갑과 을이 A 지점 출발해서 B 지점 또는 C 지점 중 한 곳을 지나서 D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니까 갑과 을이 동시에 출발한대요. 근데 B 또는 C를 지나줘야 되니까 첫 번째, 얘가 B 지나면 얘가 C 지나고, 얘가 C 지나면 얘가 B 지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가가 B를 지나서 D 가는 경우가 몇 가지야? A, B 한 가지, B, D 네 가지. 을은요? A에서 C 거치는 거니까 두 가지, 세 가지, 6가지. 근데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은 갑이 B를 가면서 을이 C를 가서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한 가지 일이죠? 뭐 해줘야 돼요? 곱법칙. 근데 여기 똑같습니다. 왜? 갑이 C를 거쳐? 그럼 이거야 그냥. 길이 바뀌는 게 아니어서. 여기도 을이 B를 거쳐야 되니까 이거고. 뭐 가운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 B지점 또는 C지점 아니면은 둘이 다른 부류니까 뭐 해주면 돼? 더하기 해주면 되겠죠. 알려준 거 치고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하네. 일단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쌤의 유형이 많으니까 쌤 같이 가볼게. 봅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어. 볼게요. 일단 내비 더 볼게. 이거 살릴 수 있으니까. 지금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 z 순서상 개수 구해달래. 이런 거 어떻게 푸는 거였죠? 개수가 큰 거부터 먼저 넣어주면 돼. z1부터. 그럼 지금 x 플러스 2y가 얼마입니까? 17. 이거 만족하는 개수 구해주시면 됩니다. 뭐부터? 당연히 개수 큰 거부터. 8이 16에 1부터. 어디까지? 얘는 0 넣을 수 있나? 자연수니까 못 넣겠다. 1 넣었을 때 15까지. 어차피 y 기준으로 1부터 8까지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일단 8개 나올 수 있겠죠. 두 번 Z2 넣어볼게요. Z2 넣으면은 여기 6 되는 거니까 여기는 x 플러스 2y가 14 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y가 제일 큰 거부터 7, 0 안 됩니다. 6이 12, 2밖에 안 되겠죠? 쭉쭉 가서 여기도 1 고정해야 되니까 6부터 1까지 6개 나오는 거고 Z가 2일 때 6개. 이렇게 쭉 하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유형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고요. 보자.
약수의 개수는 또 알려줄 게 있죠. 지금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니까 일단 이거 어떻게 푸는 건지 혹시 기억날라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죠? 소인수분해해서 구해주면 돼. 72 소인수분해 하면은 8, 9, 72. 8은 2의 세제곱. 9는 3의 제곱. 일단 소인수분해했어. 그 다음 어떻게 푸는 거였죠? 지수의 1 더해서 곱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알고 있으면 좋아서 쌤이 알려줄 거니까 잘 봐요. 일단 72의 약수 중에서 뭐가 있냐? 이런 애들 있죠? 좀 큰 것까지 가보고 싶은데 8, 9 여기까지 가볼까? 이런 잠깐만 8, 9랑 12도 있겠죠? 보자. 지금 우리가 소인수분 했을 때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72에는 2가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3개. 3이 2개. 그럼 1은 2랑 3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죠. 근데 2는 2를 한 개 썼고 3을 안 썼습니다. 3은요? 2를 안 썼고 3을 한 개 썼죠. 이런 애들도 보면 알겠지만 2를 3개 썼고 3을 안 썼고 2를 안 썼고 3을 2개 썼고 12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2랑 3을 섞어 쓴 거죠. 2 2개 썼고 3 1개 썼고 뭔 말이냐? 71의 소인수분 하면은 2가 3개 있고 3이 2개 있는 거 맞아. 근데 이런 애들을 보면 알겠지만 난 꼭 3개 있다고 해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내가 2를 안 쓸 수 있고 1개 쓸 수 있고 2개 쓸 수 있고 3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건 3개지만 내가 약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2를 쓸 수 있는 건 4가지 경우로 바뀌죠. 왜 4가지냐? 갖고 있는 건 3개지만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1 더하는 거예요, 지수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3이 2개 있지만 안 써도 되고 1개 써도 되고 2개 써도 되기 때문에 3가지로. 원래 3은 2개 가지고 있지만 0도 쓸 수 있으니까 1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래서 약수의 개수가 나오는 거고요. 0을 그냥 이렇게 안 써도 되기 때문에 120 같은 경우도 소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죠? 120은 12 곱하기 10 2가 3개 3이 1개 5가 1개 그러면 약수에 1 더할 거니까 4, 2, 2 이렇게 하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문제를 보면은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2개가 있는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문제가 2개예요. 뭐냐면은 방법이랑 금액입니다. 혹시 일단 이 2개의 차이점이 이 글자로 해석이 되십니까? 왜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가 다를까? 해석을 해볼까요? 혹시 지금 쌤이랑 100원 만들어 볼까요? 100원. 그러면 이 B에서는 100원을 만드는 거니까 100원을 한 가지로 보는 거야.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니까. 근데 방법 가보겠습니다. 방법에서는 100원을 몇 가지로 해석해줘야 되냐? 2가지로 해석해줘야겠죠. 왜? 100원을 어떻게 지불할 수 있어? 100원짜리 한 개로. 근데 50원도 3개 있으니까 50원짜리 2개 내도 되겠죠. 그럼 방법은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방법은 2가지라고 셀 수 있겠죠. 그래서 방법이 좀 더 경우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그럼 잘 봐. 여기서 쉬운 게 누구냐면 방법이거든요. 방법은 아까처럼 푸시면 됩니다. 아까라는 건 약수처럼. 잘 봐. 100원이 한 개 있고요. 50원이 3개 있고요. 10원이 2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원 만들어 볼게요. 300원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얘들아? 100원 1개, 50원 2개, 10원 0개. 여기서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걸 파악해줘. 뭔 말이냐? 나는 10원을 2개 가지고 있지만 원래 10원을 1개 내던지 2개 내던지 2가지인 줄 알았지만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10원은 총 2개 가지고 있지만 낼 수 있는 경우에 3가지. 50원은
3개 가지고 있지만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100원은 1개 가지고 있지만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다 곱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몇 가지 나와요? 24가지. 근데 하나 빼야겠죠. 왜 빼야죠? 다 동전을 안 내버리면은 빵원이니까. 근데 0원은 지불하는 경우 제외한대. 그래서 방법에서도 0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빼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금액에서도 날아갈 거기 때문에 뭐 솔직히 빼는 건 의미 없긴 하겠지만 정확한 A는 23가지로. 됐나요? 그럼 잘 봐. 금액은 아까 뭐가 문제였어? 같은 금액이 다른 방법이 나와도 한 가지로 세야 돼요. 그럼 금액은 금액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잘 봐.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줄까? 제일 비싼 금액이 얼마야? 다 쓰면 되잖아. 그럼 쟤는 270원? 그렇지. 땡큐. 제일 안 쓰는 금액은요? 빵원. 뭐 그 위에 10원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쭉 생각을 해서 풀면은 이제 너네가 좀 뺄 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270원부터 빵원까지 몇 가지 있어요? 총 28가지 있는 거 맞죠? 10의 자리만 봐서 100의 자리랑 0, 1, 2, 3, 4, 5, 6, 7, 8, 9, 10, 뭐 11, 27까지. 여기서 안 되는 게 뭐 있어? 10원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뭐 30원, 40원, 뭐 70원, 80원 이런 80원, 90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다 빼줘야 돼요. 근데 조금 더 줄일 거면은 이런 것도 있죠. 이게 더 나은데 이 금액 중에서 우리가 조금 합칠 수 있는 금액이 있거든. 뭘 합칠 수 있죠? 100원짜리 한 개잖아.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50원짜리 2개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쌤은 50원짜리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야? 5개. 10원짜리는 2개 가지고 있겠죠. 이걸로 너네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알겠지? 그럼 잘 봐. 쌤은 지금 50원짜리 5개 가지고 있으니까 낼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입니까? 6개 낼 수 있죠. 10원은요? 3가지 낼 수 있고요. 곱해서 18가지. 근데 뭐 해주면 돼? 한 가지 빼주시면 되겠죠. 얘 몇 가지입니까? 17가지. 빼는 이유 뭐야? 영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됐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아까 했던 거예요. 넘길게. 얘는 색칠하기 문제도 어려운데 얘로 가시죠. 이거 제일 많이 나오니까. 보자. 색깔 몇 개? 4개. 영역 몇 개? 4개. 문제 패턴 거의 동일합니다. 인접한 영역 색칠 못해요. 같은 거. 그 다음에 같은 색 중복해도 되고. 그럼 쌤이 보통 알파벳 순서대로 색칠 먼저 하거든요. 그럼 4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4개 중에 여기 한 가지 색칠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썼어요. 그럼 B는 남은 3개 중에 한 가지 색칠하겠죠? 잘 봐. C 입장에서는 B 영역과 인접했기 때문에 B 영역에 색칠한 B만 빼주면 돼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죠? 그럼 D는 이제 A랑 C만 인접한 거예요. B 인접한 거 아니에요. 그럼 D 입장에서 A랑 C 영역을 제외한 이 2가지 색깔 색칠되어 있죠? 여기 2개를 제외한 2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4, 3, 3, 2 한 가지 일이니까 곱하기 해버리면은 바로 땡. 이게 제일 그래서 교과서나 쌤 같은 데서 제일 기초적인 문제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기서 왜 오류가 생겼을까, 얘들아? 왜 72가지가 답이 아닐까? 여기에서 좀 오류가 생겼거든요. 쟤 때문에 D가 영향을 받는데 저기 C에서 오류가 생겼어요. 왜냐면 잘 봐. 혹시 왜 C가 3가지였죠? A, C, D 남았으니까 3개 중에 하나 써서. 그럼 잘 봐. 아까 우리 A 뭐 쓰기로 약속한 거야? 예를 들어서 A 쓴 거죠. 그럼 내가 이 3가지 중에서 A 써볼게. 그럼 D가 왜 2가지야? D는 몇 가지 색칠할 수 있어? 3가지. 이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C를 뭐로 생각해줘야 되냐면은 C는요 A랑 C랑 색깔이 같을 때랑
A랑 C랑 색깔이 다를 때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냥 세 가지가 아니고요. 이 색깔로 봤을 때 A일 때랑 C랑 D일 때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 도움되라고 해주는 거니까 잘 봐주시고요. 그럼 D 영역 입장에선 4, 3 똑같아. 그럼 C 영역에 A를 색칠하게 되면은 D는 A, A니까 A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 중에 하나 색칠하면 돼요. 그럼 이 경우는 네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세 가지니까 4, 9, 36가지가 나오겠죠. 두 번째. 이번엔 C가 C랑 D 중에 아무거나 색칠할 거니까 두 개 중에 하나. 그러면은 D 입장에선 A 색칠됐고 C랑 D 중에 아무거나 색칠됐으니까 몇 가지? 남은 두 개 중에 하나 색칠하겠죠. 그러면은 4, 3, 2입니다. 얼마예요? 48가지.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차이 나는 거니까. 얘까지만 해볼게요. 얘는 유형의 이름까지 기억해 주세요. 수용도 얘는 방법이 없어.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뭐 구해서 곱하고 더하고 방법이 없고요. 그냥 노가다로 다 구해서 푸는 겁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뭐냐면은 이 네 자리 자연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이 마지막 말을 보면은 여기엔 누가 못 오는 거예요? 1이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 뭐 자물쇠 A, B, C, D가 있고 열쇠가 소문자 A, B, C가 있대. 근데 뭐 문이 안 열리는 경우의 수. 그 뭔 말이야? A 자물쇠엔 A 넣지 말라는 거잖아. B, C, D 중에 하나 해달라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게 수용도인데요. 왜 수용단위 붙여줬냐? 얘는 다 나눠서 풀어줘야 돼. 여기에 누구밖에 못 와요? 2, 3, 4밖에 못 오죠. 세 가지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1을 썼잖아. 그럼 남은 경우의 수 몇 가지 남았어? 1을 제외한 1, 3, 4.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 잘 볼게요. 2, 1 썼어. 얼마 남았습니까? 두 가지 남았는데 누가 안 돼요? 3일 때가 안 되죠. 얘는 4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1, 2, 3, 4니까 3 쓰는 거고. 수용단위는 거 이렇게 나뭇가지가 퍼지듯이 너네 직접 써서 푸는 거기 때문에 수용단위 이름 붙은 거고요. 잘 봐. 여러 가지 수용도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읽으면은 얘는 좀 달라요. 왜냐면은 2가 적힌 공은 A1에 넣어달래. 얘랑 기본적인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거는 얘가 제일 기본 문제인데 몇 개야 지금 숫자가? 이 자리가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면 답이 9개로 고정입니다. 4개일 때. 그래서 외울 거야. 만약에 A5까지 나와 있어. 5개죠? 답이 고정이에요. 44개로. 근데 잘 안 나와. 본 적이 없어, 시험 때. 얘까지 나옵니다. 3개일 때가 쌤 기억에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이건 많이 나와서 외웠는데. 해볼까? 2개인가? 여기 1 못 오죠? 2랑 3밖에 못 오지? 2 썼지? 1, 3 남았지? 그러면 2, 1, 3이고 2, 3, 1이니까 누구한테? 얘 안 되네. 1개. 여기도 3 썼으니까 1, 2. 남은 거 1, 2, 3. 3, 2, 1. 누구한테? 이 자리 2였으니까 안 되죠. 2개네. 4개일 땐 2개. 야, 이 2개는 할 수 있잖아. 근데 4개짜리도 해보면 하거든요. 근데 얘가 나오면 44개 시간 너무 쓰니까 이런 기본적인 수용도 문제, 얘가 제일 기본이야. 자기 자리 자기 숫자 못 오는 거 외우면 됩니다. 2개 외워주세요. 알겠죠? 그럼 다시 수능 가볼게 얘들아. 1폼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자. 지금 순열이라는 내용을 배울 건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요. 순서대로 나열.
해석을 할 거고요. 순서도 나열이라는 거 뭐로 해석할 거냐면은 줄 세우기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줄을 세운다는 건 보통 사람을 줄 세울 거니까 일단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을 해볼 거고요. 혹시 사람 4명을 줄 세워볼 건데 사람 4명 줄 세우려면은 당연히 4칸이 필요하겠지? 4칸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맨 앞자리에 누가 올까? 4명 중에 1명 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명 중에 1명, 남은 2명 중에 1명, 마지막 1명. 근데 우리가 4명을 각각 줄 세우는 거는 한 가지 일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게 해주면 됩니까? 곱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4, 3, 1 곱하면은 24가지인데 여기서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우리가 왜 4, 3, 1 쓴 거죠? 4명을 줄 세워보니까. 그래서 이 24가지는요, 너네가 4명 줄 세우기로 해석을 해주시고요. 책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지금 쌤이 계산 뭐 한 거야? 4부터 1까지 곱한 거죠. 어떤 숫자부터 하나씩 작아지면서 곱해주는 거. 뭐라고 써있냐면요. 일단 계승이라고 써있는데 쌤이랑은 그렇게 읽지는 않을 거고 4 느낌표 써놓고 4 팩토리얼로 읽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줄여서 4팩이라고 할 거고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4팩이 4부터 1까지 곱하는 거고요. 그게 24가지고 근데 이 24가지 4팩이 누구가 중요하냐면은 4명 줄 세우기 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4팩은 4명 줄 세우기예요. 오케이? 쌤이 6명 줄 세워볼게요. 얘는 일단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뭐라고 읽어주면 돼? 6명 줄 세우기니까 6팩. 6팩을 어떻게 푸는 거냐? 6부터 하나씩 줄어들면서 곱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팩토리얼을 많이 할 거거든요. 몇 명 줄 세우기. 그래서 몇 개 암기할 건데요. 4개 정도만. 얘도 아니야. 4팩은 24. 5팩은 여기다 5 곱한 거니까 120. 6팩은 여기다 6 곱한 거니까 720. 이렇게 3가지 정도만 암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제일 기본은요. 순열 들어가기 전에 이 팩토리얼 저기 계승이라고 써있죠. 이거의 의미를 해석할 건데 얘 뭐라고요? 4명 줄 세우기. 얘 5명 줄 세우기. 알겠죠? 그럼 가볼게. 이제 뭔지 팩토리얼이 순열이 순열 별거 없어. 그냥 이거야. 쌤이 5명 있는데 3자리 만들어놨다. 그럼 이 의미가 뭐예요? 5명 중에서 몇 명만?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겁니다. 결국 줄 세우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 순열에서도. 그럼 잘 봐. 답부터 구해볼게. 여기 누구 올 수 있어? 5명 중에 1명. 여기는 남은 4명 중에 1명. 여기는 3명 중에 1명. 이게 너네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얘를 뭐라고 쓸 거냐?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 5P3이라고 쓸 겁니다. 이 5P3의 의미를 해석해 주세요. 뭐냐면은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 알겠죠? 잘 봐. 이거 얼마일까? 다원아 뭐하냐? 4P 뭐라고요? 4명 중에 2명 뽑아서 줄 세우기. 4명 중에 1명이야. 4. 남은 3명 중에 1명. 3. 12까지. 근데 항상 이런 수열을 풀 때 이렇게 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니까 5부터 시작해서 3까지 아니죠. 4부터 시작해서 2까지 아니잖아. 5부터 시작해서 3개. 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줄면서 3개야. 4P 잘 봐봐. 4부터 시작해서 2개. 4, 3. 그래서 이런 게 순열입니다. 순열 별거 없어요. 이 의미만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 알겠죠? 그럼 잘 봐요. 7P3 보겠습니다. 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7명 중에 3명 뽑아 줄 세우기고요. 7부터 시작해서 3개 쓸 거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밑에 성질 하면서 넘어가 볼게. 잘 봐. 일단 1번 여기 뭐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2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야. 잘 봐. 얘를 풀려고 하지 말고 얘들아 해석해 보세요. 5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데 그러면 5명 다 줄 서는 거 아니야? 그럼 5명 줄 세우기 뭐예요? 5명 줄 세우기 5팩. 그럼 여기는 n명 중에 n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n팩.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조금 헷갈릴 수 있긴 하지만 암기해줘야 돼요. 성질이어서 어쩔 수 없어요. n명 중에서 한 명도 안 뽑는 경우의 수. 약간 우리가 공집합을 한 개로 세는 것처럼 한 개. 그 다음에 얘까지. 일단 이거는 말이 안 돼. 왜? 우리 아까 팩토리아는요. 어떤 숫자부터 시작해가지고 1까지 4부터 1까지. 그럼 봐봐.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주는데 1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값이 원래 안 나오는 건데 얘를 1로 정의한 거야. 왜 1인지 모르겠어 나도. 근데 1로 정의했어요. 누가? 수학자들이. 알겠습니까? 얘 기억해 주시고요. 1번 맨 마지막 거만 볼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7P3을 76으로 풀었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7이죠? 7팩. 여기는요. 3팩이 아니고요. 둘이 뺀 겁니다. 봐요. 7팩의 의미 뭐라고 했어? 7부터 1까지. 4팩은요? 4부터 1까지. 근데 여기 5 뒤에 누구 있는 거야? 4, 3, 1 있죠? 그 중요한 거 뭐 있냐면은 이게 박스 형태로 많이 나오거든요. MPR은요. M팩을 둘이 뺀 M-R팩으로 나눈 겁니다. 뒤에 조합가면 하나 더 붙거든요. 근데 순열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MPR은 앞에 거 팩토리얼 분의 여기 뭐 올 거냐면은 둘이 뺀 거 팩토리얼. 알겠죠?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순열은 이 정도만 개념만 잡아줘도 돼. 알겠지?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또 유형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선 제일 많이 나온 유형 5가지 해가지고 탑5 하니까 얘도 같이 공부해주세요. 옆에는 아까 보니까 2가지밖에 안 나와있던데 하나 더 있네. 특정한 것. 얘는 딱히 첫 번째 볼게. 이웃하도록. 일단 사람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혹시 6명 나와 있네요. 6명 줄 세우기 얼마일까요?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올까? 그치. 6명 줄 세우기니까 6팩. 6팩은 아까 720으로 외웠으니까 두 번째. 6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줄 세우기 보겠습니다. 이거 몇 가지 나오죠? 6명 중에 4명 뽑아서 줄 세우기. 6, P, 4죠. 6명 중에 4명 뽑아서 줄 세우기. 이 P가 순열, 줄 세우기 해석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풀자고 얘들아? 6부터 시작해서 4개. 6부터 시작해서 4개. 이렇게. 이거 공부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문제 가볼게. 쌤이랑 이 6명을 줄 세울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요. A랑 B가 이웃하도록 줄 세우고 싶대요. 그래서 문제 풀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암기하면 되는데, 일단 이웃하도록 어떻게 풀 거냐면요. 묶어주세요. 묶으시면 됩니다. 이웃하는 사람들을 묶어주세요. 그럼 쌤 묶어볼게. 그럼 뭐가 바뀌냐? 얘는 1명이야. 그럼 몇 명 줄 세우기 바뀐 거야? 5명. 잘 봐. 5명 줄 세우기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오늘. 5명 줄 세우기 몇 가지입니까? 5팩. 그럼 잘 봐. 이 5명 막 줄 서다가 이 A, B가 뭐 할 수 있냐면요. 자리를 바꿀 수 있거든요. 항상 A, B, 뭐 C, D, E, F. 뭐 C, D, A, B, E, F.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B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웃한 인원 뭐 곱해줘야 되냐면요. 줄 세우기 곱해줘야 돼요. 2명이니까 200. 그럼 이거로 문제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잘 봐. 예, 풀어볼게. A, B, C가 이웃했대요. 그럼 A, B, C 뭐 하자고요? 묶어주세요.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4명 줄 세우기 4팩. 계산 못하면 안 돼? 알지? 두 번째. 이 이웃한 3명이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줘야 됩니까? 3명 줄 세우기 곱해줘야 돼요. 몇 가지입니까? 3팩. 별거 없죠. 이웃하는 문제 묶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볼게. A, B, C끼리 이웃, EF끼리 이웃하고 싶대. 어떻게 해주면 돼요? EF도 묶어주세요. 몇 명입니까? 하나, 둘, 3명. 이제 암기할 거야. 이웃한 인원 줄 세우기. 앞에 거 3팩, 뒤에 거 2팩. 답은요? 6, 2니까 72까지 나오겠죠. 이웃하는 건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뭐 해줘? 묶어. 두 번째, 이웃하지 않도록. 이웃하지 않도록 어떻게 풀 거냐? 칸막이 칠 겁니다. 알겠죠? 얘도 문제 유형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잖아? 오케이. A랑 B가 싸워가지고 이웃하지 않고 싶대요. 그럼 이웃하지 않는 거는 칸막이를 칠 건데 A, B가 칸막이가 아니고요. 문제에서 말하는 애들 말고 나머지가 칸막이입니다. 그 칸막이라는 걸 일단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줄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A, B를 제외한 C, D, E, F 줄 세워볼게요. 몇 팩? 4팩. 너네 칸막이 되어 있어. 독서실에. 그럼 어디 앉을 수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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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도. 그래서 다시 보면요. 4명은 줄 서올 때 사이사이만 보는 게 아니고요. 양쪽 사이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총 5자리 중에서 우리 어차피 A분만 안 칠 거잖아. 5자리 중에서 2개를 뽑아서 A, B를 안 치시면 되거든요. 그럼 5자리 중에서 2개를 뽑아서 A, B를 안 칠 거니까 O, B까지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거는 쌤이 안 갖춰가지고 3번은 이따 문제 나오면 한번 풀어볼까요? 어려운 건 아니어가지고. 남녀 교대로. 얘도 분명 쌤이 있을 거거든? 얘 가볼게요. 지금 남자 4명, 여자 3명 줄 세워볼게요. 근데 어떻게? 남녀 교대로. 그럼 7명을 줄 세울 건데 얘는